반갑습니다. 김영무입니다. 김영무의 작가생활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일상이 이어집니다만 악착 같은 그 코로나도 계절의 변화만 막을 수가 없나 봅니다. 성큼 또 가을이 다가왔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등 가을을 수식하는 말이 많기도 한데 오늘 저는 가을이야말로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볼까 합니다. 현수인 씨가 무슨 상을 탔다고 그러는데? 네, 이번에 경기 연극제에서 연기상 받았습니다. 현수인 씨는 올 가을에 무슨 책을 읽을 계획이에요? 당장은 작가님께서 주신 그 희곡집 삼강주마 그거를 빨리 읽어보고 싶고요. 또 TV 드라마 대본도 읽어야 될 것 같고 또 12월에 공연하게 되는 연극 대본 지금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 현수연 씨가 간단히 한번 대답해봐요. 네. 희곡은 어떤 글이고 시나리오는 어떤 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희곡은 연극 각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 아닌가요? 그래요. 그건 상식에 불과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거나 어설프게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2009년도에 내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문예대전 희곡 부문 심사를 위촉받아 종합청사에 올라갔더니 시, 시조, 수필, 단편 소설들과 함께 희곡도 응모 부분에 들어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희곡 부분 속에 시나리오도 포함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담당 공무원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이봐요. 시나리오는 아직 문학으로 분류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문예작품 공모에 포함시킬 수가 있느냐. 게다가 희곡과 시나리오를 한 부분으로 취급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하고요. 그러자 그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성충복 씨께서도 제 역석을 들더군요. 결국 그 행사 담당 공무원은 제대로 몰라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면서 차후에는 수정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어느 문학 잡지에서도 신인작품 공모란에 희곡과 시나리오를 하나의 장르로 취급했기에 내가 아주 무식한 처사라며 야단을 치기도 했었죠. 그래서 소문이 났나 봐요. 작가님 성격이 좀 날카로우시다고. 50여 년간 미련스러운 곰처럼 희곡과 연극에만 매달려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나 봐요. 작가님께서 오늘 희곡 읽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죠. 30여 년 전인 1993년 가을이었어요.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박은경 연출가가 어느 날 나한테 소인극 합편 집필해 달라는 청탁을 하려 들었습니다. 소인극이 뭐예요? 소인극이란 말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가 못 될 거예요. 쉬운 말로 해서 아마추어 배우들이 출연하는 연극이란 뜻이 돼요. 그러니까 고도의 예술성을 노나 수준을 못 든다는 작품이란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박원경은 대한민국 공보처에 근무하는 이진배 홍보국장으로부터 김영삼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민의식 개혁을 주제로 하는 연극 한 편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대요. 그런데 여느 직업극단 배우를 기용하지 않고 현직 공보처 직원들로 작품을 만들어 본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대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1시간짜리 소인극 대본이어서 크게 힘들 것 같지도 않아서 나는 작품 집필 계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구상에 들어갔는데 주제로서는 간단히 국가공무원의 얼굴 그리기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극에 출연할 공보처 직원들 10여 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도 마셨고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들이 느낀 일상적 애환을 2시간 정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작품 집필 의도가 있는데 현수연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이른바 소인극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작품의 구상 및 집필에 임할 수는 없었다. 김영삼 정부의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가히 혁명적이랄 수 있는 개혁과 변혁의 대전환기를 맞았는데 이 엄청난 과도기적 와중에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 공무원의 얼굴 그리기란 과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소품에서 필자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전환기적 상황의 일단면과 어쩔 수 없이 공과 사의 갈등에 휩싸여 살아온 어느 국가 공무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진솔한 터치로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물론 필자는 이 작품을 관람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공직자상을 반추해봄과 아울러 바람직한 미래의 자아상과 윤리관 확보라는 목적의식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왕이면 작품 줄거리도 마저 한번 읽어봐요. 네. 20년 이상 공직의 외길을 묵묵히 걸어온 한 계장이 자신의 생일날에 동료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그날도 업무에 바빠 몇몇 사람만 참석해서 공무원 생활의 애환과 고충 등을 토로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날 한 계장의 처남이 찾아와 한 계장이 모시고 있는 장모를 자신이 모시겠다고 하며 공직자들의 부정적 행태를 힐난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장모를 모시고 사는 한 계장인데 뒤늦게 재산을 탐해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처남 사이에는 갈등이 일고 점차 처남 역시 자신이 갖고 있던 공무원에 대한 편견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다. 수고했어요. 작품의 제목은 해와 달과 나로 정해졌고 작품이 탈고되자 행안부 차관의 결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었고 그 연극 연습이 시작되었어요. 아다시피 연극 연습의 첫 단계가 바로 희곡 읽기가 되는데 배역을 받은 배우들은 적어도 1개월가량 희곡을 읽어가면서 대사 속에 숨어있는 구체적인 의미나 상징성 등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아울러 자기가 연기할 인물의 성격이나 인생관, 내지 처세관 또는 습관 등도 발견해내고 때로는 무대 미학적인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여러 상황을 계산해가며 점차 그 희곡의 묘미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작품의 희곡 읽기 과정에서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공 한기장 역을 맡은 이칠화 씨의 태도가 영 불성실하기 짝이 없었어요. 글빛하면 연습에 불참하고 연습장에 나와서도 뚱한 표정으로 계속 추리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태도만 보여주곤 했어요. 그래도 박은경 연출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달랬다시피 하면서 연습을 감행하더군요. 이었고 처음에는 시답지 않게 달려들었던 공보처 직원들이 점차 속된 말로 연극에 아주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비로소 연극의 맛을 알게 된 거죠. 연극 연습이 막바지에 접어든 어느 날이었어요. 주인공을 맡은 이칠화 씨가 나에게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은밀한 어조로 솔직히 고백할 게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는 처음 희곡을 몇 번 읽어본 다음 내용이 너무나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 어떻게나 실망을 했던지 연극을 하고 싶은 의욕이 도저히 생기질 않아 계속 투덜거리기만 했는데 막상 연습을 자꾸 해보니 어떻게나 또 재미가 있는지 도무지 무슨 죄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비로소 작가인 나한테 진심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고백까지 하려 들었던 거예요. 그때 나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죠. 희곡 읽는 방법을 모르면 희곡은 따분하고 재미가 없는 글입니다.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그림을 볼 때처럼. 저도 옛날에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소설은 재밌고 쉽게 잘 읽었던 것 같았는데 희곡은 대사로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좀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연극적인 상상력을 동원해가면서 읽으니까 재밌어요. 그럼 어디 한번 연극 대사와 일상적 대화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시겠어요? 알 것 같기는 한데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작가님. 솔직해서 좋네요. 한마디로
연극 대사는 극적인 대화입니다. 극적이란 말 속에는 시적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그 인물의 의지와 행위도 잠재되어 있다는 뜻이 돼요. 좀 어렵죠? 시적이란 말 속에는 또 숨겨진 의미가 많다는 뜻도 되는데 그에 관한 설명은 차후로 미뤄야겠군요. 당장 근대극의 아버지로 알려진 입생까지 동원해야 이해가 될 테니까요. 오늘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연극 대사의 묘미나 한번 맛보기로 할까요? 이를테면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 말이 그냥 일상적 대화라면 발화자가 진심에서 하는 말인지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건지 모르겠다는 정도에 그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말이 연극 대사라면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디 한번 음미해 보시겠어요? 네.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어때요? 의미가 확 달라지죠? 다른데요? 물론 연극에서는 표정이나 시선 처리에 따라서도 의미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조명이나 음악의 도움을 받아 또 다른 의미를 전해줄 수도 있는 일이죠. 네, 작가님. 그래서 연극이 어려운 것 같아요. 비로소 연극이 어렵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그래요. 연극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 되기도 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역시 오랜 전에 얘기가 되겠는데 제 작품은 연극 연습장에 가보았습니다. 어느 방송사 탤런트 모씨가 제 딸에는 아주 멋있고 자신있게 연기를 한답시고 과장된 대사를 치면서 동작수를 받고 있더군요. 두고 보다 못해 내가 그를 불러 일러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사를 치면 대사 전달이 전혀 되지 않는다 하고 말하자면 그 친구는 대사에서 극적이고 시적이며 동적인 요소들을 간과해버리고 캐릭터의 인격을 싣지도 못한 채 대사를 그냥 대화 정도로 인식하며 책 읽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작가님, 해와 달과 나라고 하는 그 공연, 연극 공연은 어떻게 됐어요? 1993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저기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소극장에서 초연이 되었는데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공보처 공무원 가족 600여 명이 차례차례 몰려와 온통 울음바다가 되곤 했으니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오인환 공보처 장관과 총무처 조용직 장관도 그 연극을 관람하고 아주 재밌다며 앵콜 무대를 마련해 주었어요. 이듬해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저기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공연하기로 했었죠. 그때는 이회창 총리와 대한민국의 전 국무위원이 함께 관람하기로 스케줄이 잡혀있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낙동강 패롤 사건이 터져서 총리와 대부분의 장관들은 연극을 관람하지 못했지만 그 연극은 예정대로 절찬리에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그 연극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기도 하지만 지루할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탐방한 모가디슈 편이 될 거예요. 모가디슈는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소마리아의 수도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